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222페이지 챕터 2 자신을 변화시킨 VD 사례. 사랑은 외모 순이 아니라 꿈꾸는 순이다. 작년에 필자의 미니 홈피를 거의 매일 들렸던 독자가 있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귀여운 구석이 있는 외모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지인들과 들른 커피숍에서 잠시 인터넷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방문록에 잠시 인터넷을 하게 됐다. 그녀의 방문록에 글을 쓰기 위해 미니홈피에 방문했는데 그녀의 대문 사진을 보고서 옆에 있던 사람이 와 미남과 야수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그 미니홈피 때문에 남성 잡지 표지에서 방금 빠져나오듯 한 외모의 남성과 팔짱 끼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떡하니 있었다. 필자의 지인들은 4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모두 30을 넘긴 여자들이었는데 자신을 보자마자 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남자 배우인가? 아니 모델 같은데 팬사인회 같은데 가서 찍었나 보군. 이 사람도 힘들겠다. 팬이라고 막 달라붙는데 안 찍을 수도 없고. 이 모든 부정적인 수군거림은 나의 다음 한마디에 뚝 그치고 말았다. 아니 이 두 사람 연인 사이야. 깜짝 놀란 그녀들은 잠시 멍청한 표정이 되었다가 이내 속사포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 여자 재벌 2세야? 의사나 변호사인가? 로또 대박 난 여자 아니야? 등등. 나는 다시 한번 그녀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대답을 해주었다. 아니 이 독자님은 지극히 평범한 분이야. 경제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을 놓고 따지면 너희들이 훨씬 나을 거야. 그녀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둡게 변했다. 그녀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훨씬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남자에게 공주님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말하면 그녀들은 모두 남자친구가 없었다.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한 사람도 몇 있었다. 나는 그녀들에게 내 독자가 RVD 공식을 얼마나 순수하게 실천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왜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니? 이런 놀라운 사례를 접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희망이 솟구쳐 올라야지. 내가 보기에 너희들의 지금 이런 태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 너희들 자신에게 안 좋은 거야. 지금 너희들은 자기 자신에게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암시를 걸고 있어. 그 암시에 걸려있는 한 너희들은 백마탄의 왕자님이 코앞에 다가와도 그게 기회인지조차도 알 수 없을걸? 아니 심지어 왕자님이 한쪽 무릎을 꿇고서 꽃다발을 바쳐도 전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도망이나 치게 될 거야. 이분처럼 꿈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면 마음을 열어봐. 마음껏 꿈꾸고 있는 그 꿈을 믿어봐. 꿈꾸기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고. 그러므로 약 1년이 흘렀다. 그로부터 약 1년이 흘렀다. 안타깝게도 그녀들은 여전히 남자친구가 없다. 또 언제나 그렇듯이 우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누군가의 결혼 소식이라도 들려오면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것 같은 감정을 드러내고 누군가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고소한 표정을 짓는다. 외모, 능력, 돈 등을 소위 외적인 조건은 남녀 관계에 큰 영향을 발휘한다. 가난뱅이보다는 부자가 추녀보다는 미녀가 이성을 사귀기가 쉽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을 그렇듯 남녀관계도 상식을 벗어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미인대회에 나아갈 정도의 외모를 자랑하는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
남자를 만나지 못해 마흔이 넘도록 혼자인 경우도 있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남자 역시 반쪽을 찾지 못해 매일 쓸쓸한 얼굴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는 가진 것이라곤 젊은 하나뿐인 남자가 근사한 미인과 결혼하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여자가 백마탄 왕자의 구원을 받기도 한다. 외적인 조건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데 이상형을 만나서 사귀고 결혼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들은 무모할 정도로 강력한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지인이 아는 사람 중에 피용원장 아들에게 피용원장 아들에게 시집간 여자가 있다. 남편의 형제들은 물론 남편도 의사다.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미인과는 거리가 멀고 뚱뚱한 편이고 평범한 집에서 자랐고 남편을 만날 당시에 실업자였다는 것이다.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꿈을 강렬하게 꾸었다고 했다. 처녀 시절에도 입만 열면 나는 부자에게 가서 편히 살 거야 라고 말해 친구들의 을로부터 그러면 먼저 살이나 빼 라는 소식을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들었다고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녀가 부자를 만나려면 먼저 살을 빼야 한다라는 것을 빼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암시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신 그녀는 뚱뚱하든 날씬하든 나는 부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암시에 걸려 있었다. 그 결과 아는 언니로부터 옆구리가 시려서 힘들어하는 남자가 있는데 만나볼래? 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언니 나 살 좀 빼고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었다. VD 기법은 연애, 결혼에 큰 효과가 발휘한다. 아직 이상형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엇보다 마음을 활짝 열어라. 나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주변에서 의외의 인물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상형을 만나는 꿈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라. 특히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림을 채워라. 이런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VD는 자기 자신에게 거는 암시다. VD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다름 아닌 이 자신감이 도도한 이상형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된다. 나는 당신이 돈, 외모 같은 외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VD를 하기를 바란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VD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마음을 알아보는 힘, 법, VD를 하다 보면 당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본 어떤 아름다운 마음이 당신 곁으로 조용히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연이 당신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자며 수줍게 내밀 것이다. 당신의 D라인이 환상적인 S라인 몸매를 만든다. D라인은 드림, 꿈라인이 한 여대생의 사례다. R은 VD 공식을 알기 전에 그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갔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없었다. 게다가 학교를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그녀는 너무 비참했다. 밑바닥부터
기어야 했다. 와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20대라면 누구나 진입하게 되는 젊음의 어두운 터널에 힘들어하고 있었는 것 같다. 하지만 R은 VD 공식을 알게 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녀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시선을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온몸에서 자신감이 빛처럼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자신감은 다이어트 성공으로 비롯되었다. 그녀는 R은 VD 공식으로 두 달 반 만에 무려 8kg을 뺐다. 여기에 영어 공부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R은 VD 공식으로 다이어트와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단지 상상만으로 살을 뺐던 것일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례는 필자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점 독자 서평에 올라온 VD 성공담 중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로 주인공은 강렬한 VD를 한 덕에 그 VD가 R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게 된 것 같다. 예를 들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행위를 말이다. 그 VD가 R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게 된 것 같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그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정말 놀라운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까. 살이 몰라보게 빠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망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봐라. 환상적인 S라인 몸매를 진실로 생생하게 꿈꾸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살을 빠지기만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가슴이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절대로 앉아서 상상만 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다가 탈락했다. 좀 쉬면서 해라 라는 걱정을 들을 정도로 다이어트를 한다. 물론 이런 실험 결과도 있다. 클리블랜드 병원 재단의 광유의 박사는 젊은 사람을 상대로 일주일에 5회씩 마치 프로 헬스 선수처럼 이두박근이 불끈 튀어나오도록 운동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했다. 그러자 피험자들의 근육이 실제로 전보다 13.5%나 상승했다. 또 영국 힐 대학 그 데이비드 마친드 교수는 30여 명의 피험자들을 상대로 근육이 커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면서 눈앞에 놓인 운동기구들을 상상하게 하면서 근육이나 운동 것들을 상상하게 하면서 운동을 시켰다. 이때 첫 번째 사례의 근육 운동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험 결과를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참고만 하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직접 운동하는 일이 없이 단지 상상만 했을 때도 몸이 여기에 반응해 근력이 상승했다는 실험 결과는 많지만 D라인의 몸매가 S라인으로 실험 결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나는 다이어트 VD가 R이 되는 경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부담스러운 D라인이 환상적인 S라인으로 바뀌는 모습을 상상하게 꿈꾼다. 뇌의 RAS가 VD에 영향을 받아 막대한 분량의 다이어트 정보를 수집한다.
다이어트 정보를 열정적으로 실천한다. 단기간에 살이 다각적으로 빠지면서 몸매가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당연히 꿈꾸는 그 몸매의 주인공으로 표현하고 싶은가? 이번에는 그동안 실패만 거듭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가? RVD 공식을 실천하라.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사진으로 방을 도배하라. 그들처럼 변화한 모습을 그리고 또 그려라.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리는 꿈의 몸매를 가질 시간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RVD 공식을 사용해서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있다. 당신도 생생하게 꿈꾸면 이룰 수 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231페이지 당신을 공부 천재로 만드는 VD 공식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다. 기사의 주인공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모의고사에서 전국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수재다. 이 학생은 기사에서 R은 VD,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교복 주머니에서 늘 넣고 다니는 내신 1등급을 유지한다. 수능날 긴장하지 않는다.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자. 같은 글이 적힌 꿈 쪽지를 공개했다. 인터넷 서점 독자 서평에는 R은 VD 공식으로 합격의 꿈을 이룬 사례들이 여럿 올라와 있다. 연기를 배운 적도 없고 외모가 특별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배우의 꿈만 가진 학생이 무려 2천여 명 이상 몰린 경쟁자들을 제치고 인생 최초로 응시한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 대학에 입학할 때 비록 지금은 내가 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남은 학기에는 모두 장학금을 받고 다니자. 그리고 꼭 전체 수석으로 합격하자는 VD를 실천하여 실제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 총장상까지 수상하게 됐다고 한 대학생의 이야기도 있다. 모의고사 점수가 100점 가까이 올라 전교 1등을 한 비결이 당시에는 잘 몰랐던 지금 생각해보니 VD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자백도 있다. 사례도 있다. 물론 처음으로 치른 오디션에 2,000명이 넘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합격한 기적 같은 사례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점진적이다. 공부하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던 두뇌가 즐겁게 공부하는 두뇌로 바뀐다. 산만하게 이를 데 없고 심지어 의지 박약 증세까지 보이던 두뇌가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불구르 의지력을 가진 두뇌로 변한다. 더 나아가서 포토그래피, 메모리 능력까지 폭구한다. 그 결과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게 되고 이는 기계적인 성적 향상을 이어진다. 민간은 누구나 천재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천재적인 공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천재들에게는 공부를 매우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다. 다름 아닌 이 감정이 이들의 두뇌를 자극해서 천재 호르몬을 쏟아내게 만든다. 그 결과 며칠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도 전혀 지치지 않고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공부 때문에 괴로운가? RVD 공식을 실천하라. 뜨거운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자신감은 두뇌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RVD 공식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뇌가 점점 천재적으로 변화한다. 이쯤 되면 성적 향상이나 수능 만점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얻을 테니 말이다. 아마도 당신은 새롭게 변화된 두뇌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본래 현재로 태어났음을 기억하라.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234페이지 챕터 3 사업을 변화시킨 DV 사례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킬 드림 컨설팅 최근에 한 지방 중소기업에 특강을 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CEO와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가 꿈꾸는 다락방을 펼쳐 보이면서 말했다. 여기에 제 사업 성공 비결이 다 적혀 있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외환위기 때 창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고 몇 달 뒤에는 한때 자기 회사보다 몇십 배 큰 규모를 자랑했던 업계 상위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특강을 하게 됐다. 강의를 마친 뒤 CEO와 식사를 하고 일종의 드림 컨설팅을 해주었다. 수년 전 그가 CEO를 취임했을 때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항상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직원들과 함께 VD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든 문제가 하나둘씩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다. 지금 그 회사는 업계 최고 자리를 노리고 있다. RVD 공식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곳은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꿈꾸는 다락방에 뜨겁게 반응했다. 대표적으로 삼성, LG, SK 등의 사내방송 및 특강 등을 통해 RVD 공식을 전사적으로 보급했다. 특히 삼성 SD와 LG테lecom의 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꿈꾸는 다락방 필독서로 추천하기도 했다. 또 여러 CEO들이 필자를 초빙해서 1:1 VD 교육을 받기도 했다. 한 CEO는 기업이 사람들이 꿈꾸는 다락방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내도 시장에서 외면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을 감동시키겠다는 꿈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품은 비록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작에서 외면받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기업을 살립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기업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곧잘 잊어버리기 쉬운 꿈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은 인생 승승장구했고 모르는 기업은 비록 한때는 잘 나갔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다. 정상에서 CEO 또한 마찬가지다. 임직원들이 자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여주는 꿈을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언제나 정상에서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밀려났다.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감사다. 가슴속이 고객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회의 한번 해도 제품 하나를 만들고 판매해도 고객 불만 전화 한 통을 받아도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다. 이런 회사가 성장하지 않을 리 없다. 세계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한다. 기업들이 불황기에 저지르는 가장 중대한 실수는 경영의 초청을 생존해 두는 것이다. CEO를 비롯해
모든 임직원들이 생존 부디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만 생존에 그치게 된다. 어른 될수록 경영 초점을 거대한 성공에 거둬야 한다. 그래야 생존을 넘어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불황기에는 비록 생존에 그치더라도 화랑기에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축적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 불황이 끝나자마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본 기업들은 경영 초점을 거대한 성공에 두었다는 공통점을 갖자. 기업의 거대한 성공을 고객들이 가슴으로 울리는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나온다. 누군가에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신이 울어야 한다. 누군가가 세상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랑과 감사의 부디가 기업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작년에 나는 한 대기업 팀장에게 고객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VD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 걸릴 정도로 고생하고 있었다. 팀원들과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록 도무지 묘안이 생각나지 않았다. 급기야 그는 신경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나는 그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을 전부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음 그림을 가득 채울 것을 권했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내 마음을 고객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대로 행복이 되는 모습. 언젠가 고객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고객들로 나를 언젠가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 셀 수는 없이 많은 고객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기쁨의 춤을 추는 모습. 수천 명의 고객들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고 복받쳐 오르는 감격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이런 멋진 제품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팬레터를 받을 모습.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고객으로부터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라는 말을 듣는 모습. 사랑과 감사의 VD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안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사 일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원형 탈모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뿐 두말할 것 없다. 만일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객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VD를 할 수 있었다면 세상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미소가 지어진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상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239페이지 VD로 고객을 열광하게 만들 슈퍼스타가 되라. 외국 계열의 한 생명보험 회사에서 특강을 했을 때의 일이다. 강의를 마치자 FC들에게 RVD 체험담을 이야기했다. 그는 FC 생활 3년 만에 전국 서점 중 최고 실적을 올리는 지점의 장이 된 비결로 RVD 공식을 들었다. 또 고객을 불러들이는 VD 기법, 과정, 마니아님을 고백했다. 필자의 독자 중에 서울대 치과대학에 졸업하고 치과를 운영하다가 보험사 영업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있다. 비록 병원을 운영할 때보다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돈을 벌지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오늘도 기쁘게 세일즈를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푸르메 나눔 치과에서 장애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는 멋쟁이기도 하다. 그는 최단기간에 MDRT 100만 불 원탁에 의해 가입할 정도로 탁월한 영업 능력을 가졌다. 그는 그 비결로 RVD 공식을 늘었다. 지인 중에 세일즈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의 전설적인 세일즈맨들의 세일즈 비법을 수년째 연구해 오고 있다. 그런 세일즈 테크닉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전부 다르지만 마음가짐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전설적인 세일즈맨들의 마음가짐을 PCS라고 부르는데 다름 아닌 꿈꾸는 다락방의 VD 기법이 PCS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했다. 고객들은 세일즈맨이 권하는 상품이 아니라 세일즈맨을 산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회사가 같은 상품을 파는데 누구는 톱 세일즈맨이 되고 누구는 평범한 세일즈맨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고객들은 세일즈맨은 무엇을 사는 걸까? 믿음이다. 세일즈 경력이 고작 하루에 불과하지만 고객의 생활은 물론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과 세일즈 경력이 무려 10년에 달하지만 알게 모르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 고객들은 둘 중 누구와 계약할까? 내가 답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면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고객을 만나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고객을 불러들이는 VD 기법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단지 VD를 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거절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빛나는 자신감으로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많은 세일즈맨에게 이 간단한 VD 기법을 처방해서 영업 능력을 3, 5배로 올려준 경험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완벽한데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남모르는 열등감 때문에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지 못한다. 고객들을 놀랍게도 예리하다. 만일 당신이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고객들은 그것을 안다. 이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계약 불발이란 최악의 상황에 만든다. 빛나는 자부심을 가슴에서 채우기를 바란다. 당신의 직업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업 중 하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와서 병원장을 하던 사람이 세일즈맨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머리끝에 발끝까지 뜨거운 자부심으로 무장한 세일즈맨들은 모두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IBM을 창업한 토마스 왓슨과 웅진그룹을 창업한 윤석검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온몸에서 빛이 나는 세일즈맨이 었다. 눈부신 성공 VD로 무장하고 미래의 생생하게 꿈꿔라. 어떤 고객이 만나든 친구로 만들어라. 버리는 그런 상황이 VD를 하라. 상황을 VD로 하라. 눈부신 성공 VD로 무장하고 미래를 생생하게 꿈꿔라. 어떤 고객을 만나든 친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VD하라. 마음속이 확고한 신념을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차라리 고객을 만나지 않는 게 좋다. 계약을 구걸하는 상황에서 연출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진정한 세일즈맨은 고객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는 신념을 충만해 있다. 고객의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넘쳐 흐른다. 고객들은 그 신념과 확신에 반해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권하는 계약서에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연예인 못지않는 팬클럽을 거느린
탑 오브 탑, 탑 오브 탑. 휴대 세일즈맨이 되고 싶다면 고객을 불러들이는 VD 기법을 실천하라. 고객을 불러들이는 VD를 실천하라.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로 변신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로 변신해서 세일즈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세일즈맨들을 공부하라. 그들의 신념을 배우고 노력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워라. 신념을 배우고 노력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워라. 거기에 대해 당신만의 창조적인 세일즈 기법을 개발하라. 또 한국 최고 꿈꾸지 말고 최고를 꿈꿔야 세계 최고를 꿈꿔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세일즈 슈퍼스타가 몇 명쯤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당신의 어깨에 민족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래서 꿈이 멋진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꽃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전 세계를 태우는 거대한 무엇으로 성장하니까 말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시성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243페이지 부격차를 변화시킨 VD 사례 챕터 4. 꿈 투자로 집 사는 막강 꿈테크. 인터넷 서점의 독자 서평에 실린 경험담이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은 다가오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이사갈 비용조차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꿈꾸는 다락방을 잊고 책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RVD 공식을 실천했다. 얼마나 절실했던지 글 VD, 사진 VD, 소리 VD는 물론 동영상 VD까지 했다. 그가 그리는 꿈속의 집은 다락방이 딸린 아늑한 곳이었다. 그는 현재 자신이 꿈꾸던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다. 또 다른 사례 역시 인터넷 서점 서평에 올라온 독자 경험담이다. 매일같이 VD 공식을 실천했다. 얼마나 절실했던지 글 VD, 사진 VD, 소리 VD, 물론 동영상 VD까지. 그는 원룸을 얻고 싶은데 돈이 전혀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그런데 방이 비어있지 않았다. 물론 돈도 없었다. 그는 원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 벽에 손바닥을 대고 간절히 꿈꾸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얼마 뒤에 실제로 그곳에 입주하게 되었다. 친척이 빌려갔던 돈을 갚았고 집을 구할 돈이 생기자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공인중개사가 그가 그토록 간절한 VD를 했던 집을 소개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VD로 간절히 원하던 직장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지만 VD를 해서 원만한 집에 살게 됐다는 이야기는 소박한 VD 사례와 더불어 가장 많이 등장했다. 아마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가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VD도 R이 될 수 있을까? 평범한 서민이 강남에 위치한 100평짜리 고급 빌라에 사는 꿈말이다.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다. 그 VD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물론 10년 이상의 빌라를 살 수 있는 돈을 꿈꾸면서 실제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벌여 성공하거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강남 고급 빌라촌에 많이 살고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집을 선물 받거나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을 위해서라면 100평짜리 빌라든 100평짜리 빌라든 10층짜리 건물이든 기쁘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재벌 친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세로에 가깝다. 실제로 평범한 서민이 그저 상상만 열심히 해서 강남 부천의 100평짜리 고급 빌라에 살게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RVD 공식을 오해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상상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상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주로 소박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상상으로만은 어렵다. 일례로 노트북 한 대를 마음에 그래서 받는 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노트북 대리점이나 삼성전자 같은 노트북 제조회사는 어떨까? 단지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그린 것만으로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어떤 4차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럼 노트북 대리점이나 제조회사 같은 거대한 사업체들은 마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트북 대리점이나 제조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절실히 꿈꾸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간절하게 꿈꾸고 또 그 능력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말로 살고 싶은 그런 집이 있는가?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드림하우스 말이다. 그 집의 세부적인 모습을 노트에 적어라. 꿈의 사진첩을 만들어라. 그것을 보면서 브이드를 하라. 실제로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는 드림하우스 말이다. 그 집의 세부적인 모습 노트에 적어라. 꿈의 사진첩을 만들어라. 그것을 보면서 브이드를 하라. 실제로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브이드 공식으로 돈을 정복하라. 지인 중에 자수성가한 100억대 부자가 있다. 필자가 독자인데 가끔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부자가 되는 법을 강의하기도 한다. 그 강의는 여러 차례 매스컴을 타기도 했다. 그가 주장하는 부자 되는 법은 간단하다.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브이드하라. 그리고 부자들을 찾아가서 부자 되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부자가 되기 위한 피나도록 노력하라. 내가 다녔던 교회에 전설적인 명성을 날리는 투자자가 있었다. 한 번은 그가 교회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주엔 약발이 너무 안 받아서 좀 날렸어. 청년 중 한 명이 얼만데요? 라고 묻자 그는 20억 정도라고 대답했다. 당황한 청년들이 집사님 어떡해요? 라며 걱정하자 그는 천연덕스럽게 얼굴 괜찮아. 이번 주에 80억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일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하는가 하면 4차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엉뚱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돈에 관해 즐겨하는 조언은 이렇다.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줍는 거야. 그냥 두 눈에 보여야 해. 돈이 자네의 몸의 일부라고 상상해봐. 그럼 굴러다니는 돈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때부턴 그냥 주워 담으면 돼. 작년에 기관에 강의를 했을 때 일이다. 강의를 마친 뒤 사인회를 하고 있는데 자수성가한 1,000억대 부자가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작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비결은 VD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2007년 아시아 태평양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대략 9만 9천 명이라고 한다. 통계 숫자로만 본다면 정말 극소수 사람이 부자인 셈이다. 달리 말하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또한 극소수라는 이야기가 된다. 2007년 아시아 태평양 부자 보고서 메릴린치 투자은행
capgemini 컨설팅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대략 9만 9천 명, 96년 말 기준이라고 한다. 통계 숫자상으로 본다면 정말 극소수 사람이 부자인 셈이다. 달리 말하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또한 극소수라는 이야기가 된다. 직접 발품을 팔아보면 알겠지만 자수성가한 부자일수록 RVD 공식을 인정한다. 아니 열광적으로 긍정하고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다. 반면 자수성가와 거리가 먼 사람들일수록 RVD 공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간절한 VD보다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007년 아시아 태평양 부자 보고서의 다름 아닌 RVD 보고서다. 2007년 아시아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적은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자료다. 꿈꾸는 다락방의 부자 VD는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앤드류 카네기, 존 디 록펠러,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리자청, 손정희, 사이토 히스토리 등 필자가 부자 VD를 소개하면서 사례로 든 사람들은 전부 사업가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3명의 부자 역시 사업으로 부를 알려줬다. 물론 마음속으로 상상만 했는데 돈을 얻게 되었다는 식의 사례도 적지 않다. 나는 여러 독자들의 작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별다른 노력 없이 간절히 상상만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100만 회원을 얻은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1억 원을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로부터 받았으며 3억 원을 얻은 사람은 투자자로부터 받았고 5억 원을 얻은 사람은 사업 대박을 터뜨린 뒤 자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람들이 VD를 간절히 하지 않았다면 가족이나 친척 또는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VD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이런 VD 사례가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경계하는 편이다. 나는 부자 VD를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작은 성자로 거듭나는 세상을 꿈꾼다. 그러니까 이병철 또는 정주영 정주영식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유일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로 변화하는 것을 VD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상으로 안심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소개할 수 있는 멘토로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큰 수치라며 전 재산을 교회와 사회에 나눠주고 떠난 앤드류 카네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식 성공을 다룬 행복한 달인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돈이 없어서 말 못할 힘든 일을 겪고 있는가? 돈 때문에 학교로 또 휴학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온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 생계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면서 나쁜 상사와 부당한 대우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가?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모아놓은 돈은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돈도 없는가? 아이들 학비에 노후 대비를 생각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가슴 한쪽이 아파오는가?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후원자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VD를 배워라.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5천만 분의 9만 9천이 된다는 의미다. 경제활동 인구만을 놓고 보아도 약 2,400만 분의 9만 9천이 된다는 뜻이다. 이 9만 9천 명 중에서 상속을 받거나 투자가로 돈을 번 사람을 제외한 순수한 자수성가가 부자는 생각 외로 적을 것이다. 이는 곧 부자가 되려면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다. 또 이제껏 살아온 방식으로 안 된다는 의미다. 당신의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 일정과 도전이 부족한 삶을 버리고 자수성가의 길로 들어서라. 그동안 그토록 당신과 당신 가족을 괴롭혀온 돈을 정복하라. 물론 성주 인터내셔널 창업자 김성주처럼 깨끗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된 뒤에는 유일한 박사처럼 정신적 성공을 거두는 길을 향해 가라.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252페이지. 책을 덮으려는 당신에게 이제 당신의 차례이다. 1910년 일이다.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진 마누엘 L. 캐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캐손에게 RVD 공식이 다가왔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캐손은 흥미를 보였지만 RVD 공식을 실천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24년이라는 세월을 흘렀다. 캐손은 여전히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캐손은 24년 전에 들었던 한 공식을 떠오르게 되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캐손은 RVD 공식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길이 조금씩 열렸다. 공식의 효과에 눈을 뜬 캐손은 RVD 공식을 열정적으로 실천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필리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10년의 마누엘 L. 캐손에게 그랬듯이 지금 당신에게도 RVD 공식이 다가왔다. 이지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1910년 캐손이 그랬던 것처럼 흥미만 느끼고 곧 잃어버릴 것인가? 이제껏 여러 권의 성공학 서적을 읽으면서 그랬듯이 책을 읽는 동안만 변화의 열망을 느끼다가 책을 덮은 뒤에는 다 잊어버리고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일까? 이 책을 덮는 당신이 1910년의 마누엘 L. 캐손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빈다. 물리학 라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생생하게 꿈꾸는 법을 몰라서 1000분의 1의 오차를 허용하고 어이없게 실패하는 운명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빈다. 이 책을 덮은 당신에게 당신이 1910년 마누엘 L. 캐손이 저질렀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를 빈다. 물리학자 라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생생하게 꿈꾸는 방법을 몰라서 1000분의 1의 오차를 허용하고 어이없이 실패하는 운명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빈다. 당신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도움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물론 성자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들을 위한 삶에 투신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 하지만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RVD 공식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어라. 성공자가 되어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위해 봉사하라.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라. 비록 지금은 성공 꿈을 꾸더라도 나중에 성자 꿈을 꾸어라. 생생하게
비비드, 꿈꾸면 드림, 이루어진다, 리젤레이션. 감사의 말. 책을 쓰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간절하게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일 내가 이 책으로 어떤 영광을 얻는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돌아감이 마땅하다. 책을 쓰는 내내 부모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셨다. 부모님께서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셨다. 한때는 작가의 길을 강력하게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뜨거운 후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다. 두 분께 감사드린다. 책의 방향을 잡아주고 자료를 모아준 이지성 위트, 특별히 감사드린다. 미니홈피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서 격려해준 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원고가 너무 10페이지, 겨우 10페이지 정도 쓰여졌을 때부터 원고 가치를 알고 파주에서 성남까지 찾아와준, 그리고 저자의 잠재력을 믿어준 국일출판사의 김종원 편집장과 다른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주제인 RVD 공식은 마녀가 더 섹시하다 27쪽에 나오는 소프라노 김정원 씨의 말에서 따왔다. 김정원 씨는 RVD라는 공식이 있어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김순덕 씨와 김정원 씨 그리고 굿인포메이션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개정판을 내면서 잘되는 그들의 꿈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신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가 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본래 꿈을 꾸었다. 꿈꾸는 자였다. 이런 시절 우리의 마음속은 온통 꿈으로 가득 찼었고 그로 인하여 하루하루 설레고 가슴 벅찼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 우리는 꿈 대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삶은 팍팍하고 힘겨운 것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 현실을 보는 대신 꿈을 보고 현실을 믿는 대신 꿈을 믿고 현실에 얽매이게 사는 대신 꿈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지난 16년 동안 불가능한 조건을 듣고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을 2천여 명 넘게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들은 다르다 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판이하게 달랐다. 희망적인 사실은 내가 조사한 2천여 명의 대부분 처음부터 특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가난했고 능력이 없고 대인관계에 서툴렀고 열등감에 시달렸다. 비참한 실패의 연속을 견디다 못해 삶을 버릴 시도까지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다만 그들에게 바보처럼 꿈을 믿는 특징이 있었다. 포기해야 할 때 오히려 전진하는 위대한 어리석음이 있었다. 그들은 1101명의 투자자로부터 거절을 받으면서도 꿈에 취한 행복한 얼굴로 1102번째의 투자자를 찾으러 간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 공식이 일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또 뉴에이지 종교의 기원이 된 19세기 미국의 종교운동인 신사상운동의 교리인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했다. 나는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낀다. 이는 무려 55쪽 가까운 분량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개정판 출간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게 나의 미숙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개정판을 출간하게 된 배경 설명은 이쯤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VD 이야기를 하자.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우리나라 한 고등학생이 백악관의 견학을 갖게 되었다. 다른 여러 나라 학생들에게 함께 한 견학을 마치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으니 미국 대통령이 등장해 환영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연설을 마친 대통령은 연단 앞으로 나와 학생들과 악수를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우리나라 대표로 뽑힌 그 학생이 대통령과 악수를 할 차례가 왔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물었다. 자네 꿈이 뭐인가? 학생은 간절하면서도 명확한 어조로 대답했다. 외교관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은 존 F. 케네디. 학생의 이름은 반기문이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한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을 다음 자료에서 나온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일부분을 참고한 경우는 페이지까지 기재했고 한 차례 전체를 참고한 경우는 도서 이름만 기재했다. 리더십의 법칙, 존 맥스웰, 강준민력, 비전과 리더십, 우연의 일치, 신의 비밀인가, 인간의 확률인가, 마틴 폴리머의 김희주 역, 수희재,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 기회가 된다. 뱅크로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오리슨 스워트 미든. 웨스트로드 자서전. 웨스트로드. 선박왕 오나시스. 월터 프라이 샤워. 석세스 플래너. 조원기. 21세기 성공 에세이 파블로의 선박왕 오나시스. 이진우. 뉴스프리즘. 숨은 권력자. 퍼스트 레이디. 케이티 아론. 제키 스타일. 패밀러 클라크. 키어우. 나만의 80대 20 법칙 만들기. 리처드 코치. 시학점의 천재 스티븐 스필버그. 조셉 맥브라이드.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 마크 피셔. 마크 앨런. 선박왕 오나시스. 월트 프레이 샤워. 호텔왕 힐튼 자서전. 콘레드 힐튼. 마음을 열어주는 10가지 이야기. 잭 캔필드. 월트 디즈니. 존 미슈즈. 꿈을 도둑맞는 사람들에게 잭 캔필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디펙 초프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 제임스 일렌. 독수리처럼 나비처럼 성공의 원리. 잭 캔필드. 제닛 스위처. 두뇌운동. 리처드 레스탑. 성공한 CEO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앤드루 카네기.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 나폴레온 힐.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 머치스키. 세계 최고 부자 록펠러. 그랜트 시걸. 꿈을 현실로 만든 128가지 이야기. 신경지. 상신 리자칭. 홍하상. 1% 부자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 분해혁신 학습법. 후코이 가지시계. 나는 오늘도 희망의 자장면을 만든다. 남상해. 친구야. 선물이야. 잭 캔필드. 세일즈 미스트의 비밀노트. 아브라함 엘피키. 성공의 심리학. 캐롤 드웻. 그래도 나는 부자다. 이시드 이큐오. 폴마이어와 베품의 기술. 존 해기아이. 독수리처럼 나비처럼. 성공의 원리.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김양호.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 도치스키. 도시타키. 올림픽 6연패 신궁들이 수험생, 취업준비생에게 전하는 특수 심리훈련법. 신동아 통권. 파인드 파워. 존키오. 에스터 로더 자서전. 에스터 로더.
독수리처럼 나비처럼 성공의 원리 잭 캔필드. 청춘 성공 백서 포이징톤. 돈을 끌어들이는 하루 10분 성공 다짐 헨리 캠벨. 한국 자본주의 개척자들 조동성.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오시티의 에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오리슨 스웨이트. 좋아하는 일에 미쳐라. 혼다 꿈의 이력서 혼다 소이치로. 협상의 전략 리처드 셀 박연준역. 마음의 평화로 부자되기 나폴레온 힐. 부자의 법칙 캐서린 폰더. 독수리처럼 나비처럼 성공의 원리 잭 캔필드. 제닛 스위처. 성공의 법칙 맥스웰 폴즈. 공병호.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우라 브라이언 트레이시. 하고 싶은 일을 말을 하라 오리슨 스웨이튼 위돈 박정수. 독수리처럼 나비처럼 성공의 원리 잭 캔필드. 제니 스웨처. 종이 이후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처. 시오 두 시오. 이나모리 가지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잭 캔필드. 독수리처럼 나비처럼 성공의 원리 잭 캔필드. MBA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프레젠테이션 다이앤 비즈니스 복스. 한 가지로 승부하라 브라이언 트레이시. 1등의 기술 김상훈. 마음의 평화로 부자되기 나폴레온 힐.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신웅진.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다 읽었습니다. 아, 1년을 넉넉하게 살고 싶으면 별을 기르고 평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꿈을 길러라.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트로드사의 창업자인 에스트로드는 화장품을 바를 여유도 없는 가난뱅이였다. 호텔 왕인 페리스 힐튼의 아버지 콜레드 힐튼은 한낱 벨보이에 불과했다. 이순신은 고학력 실업자였다. 징기스칸은 결손가정 출신의 왕따였다. 나폴레옹은 전과자였다. 아인슈타인은 느긋하게 삶을 즐기며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성공 공통점은 바로 R은 VD, 마니아라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지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의 뇌는 아직도 짐승에게 잡아먹힐까 걱정하고 사는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을 읽고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7년 뒤에 카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내 꿈을 RVD 공식에 적용시키고 있다. 오픈하면 놀러 오시길. 하루일기 저자 이진희.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나는 이 공식보다 멋진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바로 이 공식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금은 몇 권의 책을 내고 베스트작가 대열에 올랐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처음엔 20개가 넘는 출판사에서 원고를 거절당했던 애숭이 작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꿨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 포엠툰 저자 정현재. 페리테일. 지금 나는
지금 당신에게는 꿈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가야 하는 학교와 회사에서 의욕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 중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꿈을 이룬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 대답을 이 책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도 전해져 당신도 꿈을 이룬 사람으로 남기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김시라 메이세컨 교수. 여기까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북일미디어 출판 제1편을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6일 동안에 한 권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블록체인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지음, 박지훈 옮김, 박성중 감수, 울류문화사.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몇 페이지나 하면은 657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